과학을 미니멀라이즈하다.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선 이유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어떤 면이냐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학교 내신에서 과학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내어봤는데요. 자, 이름에서 미니멀라이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과학 선택, 과학 교과 선택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론부터 내어드리면요. 자, 보시는 이 자료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강남인강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고요. 일단 결론입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 선택.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선택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했던 소위 얘기하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고3 때 골랐던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마치 집중이수채처럼 그 물원을 한 학기에 끝내고 막 이러잖아요. 집중이수제. 그런 것처럼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물리학원, 화학원 이게 아니고요. 그냥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그다음에 지구학 이렇게 바뀌었고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고, 이거는 진로 선택, 그러니까 내 진로에 맞춰서 선택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둘 다 물론 상대평가입니다. 자, 일단 요즘은요. 진로하고요, 적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기계공학과에 어느 학교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점수가 좀 모자라요. 그러면 사회 탐구 과목에서 이렇게 좀 잘 나올 수 있는 거,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허용이 됐고 크게 불리한 점을 못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면 지금은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많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주요 대학 몇 개 대학에서 이런 가이드를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우리 학과에 오시려면 진학을 하시려면 이런 과목은 아무래도 권장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권장한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네들 이거 선택 안 하면 불리할걸? 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필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걸 강조하는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조금 제가 계열을 구분을 좀 해봤거든요.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학 계열이에요. 공학에서 지구나 환경공학 이쪽은 살짝 순수과학 쪽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학 계열이라고 하는 건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 뭐 생명과학공학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학 계열 기준으로는 일반 선택에서는 자기가 선택해야 될 전공,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진로나 적성을 향한 연계성, 방향성이 뚜렷한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 전공에 따라서 물리, 화학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되는데 둘은 선택이다. 사실 저는 60을 좀 낸다면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물리화학이 학교 내신에서도 좀 많이 어려워요. 점수 따기도 힘들고 한데 아무래도 둘 다 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학습 부담이 크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을 하되, 그래도 사회 과목, 사탐 쪽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막 그런 학생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생명과학 하나,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선택, 수능에서도. 그래서 생생 선택이 많다고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됐어요. 이번에 보면서. 자, 그리고 진로 선택은 뭐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연계성, 방향성 때문에 여기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연계되는 과목을 골라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물리학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역학과 에너지, 자기 전공에 따라서 뭐 물리학, 기계공학이라 그러면 사실 역학과 에너지가 더 중요하겠죠. 뭐 이런 식의 연계성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뻔하잖아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과목은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화학은 선택인데 화학도 사실 선택이라고 썼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의대에 진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같이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학 계열은 의학 계열하고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하는데요.
약학 계열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 이후에 취업 시장에서 제약회사라든지 뭐 화학 그 회사 쪽으로 이 진출하는 경우들이 뭐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학이 필수적이다. 생명과학은 선택이긴 하지만 선택이란 말은 무슨 얘기? 권장합니다. 아, 가급적이면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진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계열 보면 지금 이렇게 두 계열은 사실은 순수과학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순수과학은 그냥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공학 쪽이 들어간 것보다는 조금 매력은 떨어지는 그런 학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특히나 이제 제 친구들 기준으로 물리학을 순수 물리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거의 박사까지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식. 그러니까 취업보다는 그쪽으로 연구직 쪽이나 뭐 이쪽 아니면 교사 아니면 교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이제 계열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구환경공학 계열, 그다음에 순수과학 계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냥 내가 진로를 선택한 학과 이름에 들어가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네, 순수과학을 선택을 했어요.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낫겠죠. 또 내가 화학공학이 아니라 화학과를 이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화학이 필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정한 전공 과목에 따라서 일반 선택을 결정을 하고 나머지 진로 선택은 당연하게도 연계된 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점수를 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성적을 만들어내야 아무래도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 그리고 융합인재라고 하는 게 조금 독특하기는 한데요. 이 융합인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화학은 꼭 해야 되는 과목인 거고 나머지는 추가 선택인데 또 독특한 점은 뭐냐면 진로 선택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학의 역사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되 사실 여기에서는 딱히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화학은 근데 좀 가급적이면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과학이 필수 과목이 되었죠. 그래서 1, 2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 통합과학 1은 1학기, 통합과학 2는 2학기 과목입니다. 둘 다 당연히 상대평가고요. 이게 예전에 그 보면은 우리 이수단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 성적에 포함되는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이수단위가 아니라 학점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학점수를 봤을 때 통합과학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 국영수가 보통 10학점이라고 했을 때 통합과학이 12학점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10학점, 과학탐구 실험 1도 있고 2도 있거든요. 과학탐구 실험이 2학점 이렇게 해서 총 12학점이고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내신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막 국영수만 강조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 과학 못하면 과학을 망쳤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진학에 불리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도 통합과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상이 원래는 이게 과학을 시험 본다라 그러면은 공통 과목에는 과학이 없었고요. 선택 과목에 물원, 하원, 생원, 지원, 또 투 해서 8과목 중에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그것도 필수적으로 어떻게 뭐 이공계 진학이다 그러면은 그 과학을 다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제한도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통합과학으로 완전히 통합돼 버렸어요. 과학은. 그리고 이게 계열에 관계없이 모두 다 공통 적용입니다. 이래서 이공계 지원 수험생들이 과탐을 시험을 봤다면 기존 교육과정에서 개정 후에는 전체 수험생으로 대상이 바뀌었고요. 이에 따라서 문항수하고 총점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총점은 50점 만점 같아요. 그런데 문항이 늘어났어요.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시험지에서는 2점, 10문항, 3점, 10문항이었지만 배점이 바뀌었습니다. 이 배점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도 문항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30분에서 40분으로 증가했다.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험이고요. 아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통합과학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망쳤다 그러면 또 불리해지겠죠.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2025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과학교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봐야 되는, 누구나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 보시면 통합과학 1, 과학탐구 실험 1, 통합과학 2, 과학탐구 실험 2. 그러니까 1학기, 2학기입니다. 이거는. 그
그 다음에 일반 선택에서는 물, 화, 생, 지 이거는 뭐 익숙하죠. 진로 선택에서는 이게 좀 많이 세분화돼 있어요. 많이 세분화돼서 물리학 중에서도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네,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이 3개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이런 과목들의 구성이었던 단원들이죠. 근데 그걸 좀 세분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아무래도 과학이 조금 이전 교육 과정에 비해서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 선택에 따른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다만 하나 확실한 건 대학 진학에 이걸 유리하게 학교 내신을 끌고 가려면 나의 진로 적성에 맞게끔 방향성을 잃지 말고 그에 따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과학은 필수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1학년 때는 필수 과목 공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도 누구나 반드시 치러야 되는 과목이 바로 통합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멋진 결과 있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